1장 1735년 늦은 봄 궁궐의 새벽 1735년 조선 영조 11년 늦은 봄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343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는 겉으론 시간이 덮었지만 사람들 마음속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조선을 다스리던 왕은 영조 60을 넘긴 나이 강한 군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왕위가 얼마나 위태롭게 시작되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했고 늘 의심했고 늘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영조는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의 침전 바깥 등불이 꺼지지 않는 문 밖에 항상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도 아끼며 왕의 기척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2장 왕의 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궁궐의 밤은 모두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궁궐의 밤은 누군가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왕이 뒤척이는 밤엔 궁녀는 물을 갈아야 하고 내시는 불빛을 조절해야 하고 어인은 만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조는 밤마다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 같은 기침이 아니라 속이 타는 듯한 기침. 그리고 기침이 길어질수록 궁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신기한 건 왕의 건강보다 더 무서운 건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면 내일 조정이 흔들리고 조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궁궐 사람들은 왕의 병보다 왕의 표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네 씨는 왕이 문득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볼 때, 왕이 술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릴 때, 왕이 그 잔은 하고 말을 끊을 때 왕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하루를 왕보다 먼저 시작하고 왕의 하루를 왕보다 늦게 끝냈기 때문입니다. 3장 이름이 없는 사람 하지만 가장 많은 말을 들은 사람. 1400만 2000.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대신이 아닙니다. 왕비도 아닙니다. 무관도 아닙니다. 그는 내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시는 단순히 심부름을 하고 문지기를 서는 사람 같지만 궁궐의 내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시는 문 앞을 지키고 사람을 가르고 시간을 정하고 누가 왕을 언제 만나는지까지 그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정보의 흐름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조선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충성을 말할 때 진짜로 원하는 건 충성보다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였습니다. 궁녀들이 조용히 속삭일 때 그건 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이었습니다. 그네 씨는 그 모든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것을 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고도 모른 척했고 알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강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4장 궁궐의 아침은 항상 같은 아침이 아니다. 궁궐의 새벽은 늘 같은 새벽이 아닙니다. 왕이 일찍 일어난 날엔 모두가 1시간 빠르게 움직입니다. 왕이 늦잠을 잔 날엔 모두가 1시간 늦게 숨을 쉽니다. 오늘 왕의 기분이 어떤가? 이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정승도 아니고 승정원도 아닙니다. 왕의 문 가까이에 있는 사람, 즉 내시입니다. 왕이 문을 여는 속도, 발걸음의 무게, 첫마디의 온도, 그 내시는 그 작은 차이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날에는 한 사람의 목숨을 갈랐습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고, 가끔은 누군가가 왕을 만나고 나서 그날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역사책은 그 결과만 기록합니다. 누가 파직되었다. 누가 유배되었다. 누가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넷이었습니다. 5장. 영조가 가장 두려워한 이름. 영조의 마음속에는 늘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도세자, 아들이었습니다. 왕위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조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영조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탕평을 말했고 공정함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번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는 감정의 파도가 큰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 파도는 궁궐을 흔들었고 영조를 흔들었습니다. 그넷이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매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아들의 분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항상 상처 입었습니다. 대신들은 자기 편을 만들었고 궁녀들은 눈치를 보았고 내시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넷이는 알았습니다. 이건 언젠가 터진다. 하지만 그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가 죽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진짜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6장. 결정의 밤. 왕은 결정하기 전 이미 흔들린다. 1739년 겨울, 영조 15년, 눈이 깊게 내리던 밤이 있었습니다. 궁궐의 기와장 위로 눈이 두껍게 쌓이고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던 밤, 왕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불빛은 더 낮아졌고 궁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넷이는 문 밖에 서서 왕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숨. 그 숨은 말합니다. 왕이 흔들리고 있다. 왕이 결정을 내리기 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흔들림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그넷이는 알았습니다. 내일 조정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내일 누구의 얼굴이 굳을지, 내일 누구의 집에 서리가 내릴지, 그는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의 그림자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알고도 남기지 않는 사람. 7장. 조선이 강했던 진짜 이유. 칼이 아니라 질서. 우리는 조선을 떠올릴 때 왕과 장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이 500년을 버틴 힘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힘은 질서였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권력은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그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신은 서로 싸우면서도 절대로 넘지 않는 선이 있었고, 왕은 절대적인 존재이면서도 스스로를 묶는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범이 깨질 것 같은 순간마다 항상 누군가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넷이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충성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충성을 보이는 순간 누군가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조선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몰라도 그가 없으면 궁궐은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8장.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 어느 날부터 그넷시에 대한 언급은 줄어듭니다. 처형 기록도 없습니다. 유배 기록도 없습니다. 포상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남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를 움직이되 역사에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궁궐은 그런 사람들로 굴러갑니다. 화려한 이름들은 서로 싸우며 드러나고
조용한 이름들은 뒤에서 모든 걸 치웁니다. 그네 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9장 엔딩 이름 없는 사람이 지킨 나라. 왕은 이름으로 남습니다. 대신은 벼슬로 남습니다. 세자는 비극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 살아남았고, 침묵함으로 나라를 지켰고, 자신을 지음으로 조선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이 500년을 버텼던 이유를 묻는다면 그 답 속에는 분명 그 사람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운 길게 역사는 말한 사람의 이름을 남깁니다. 하지만 나라는 말하지 않은 사람들로 유지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그 시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운 사람입니다.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는 사라졌지만 그 침묵은 지금도 궁궐의 바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이 밤마다 찾았다는 또 다른 그림자, 궁궐 안에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던 또 다른 존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